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영화 돌멩이에서 석구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멩이를 연출한 김정식 감독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영화 돌멩이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극장에 오면 예년과 같은 활기가 좀 없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도 극장에 사람이 막 다 어디 있을까, 극장에 사람이 진짜 없다 이런 얘기를 게스트분들과 나누다 들어왔는데 용산 CCTV 오늘 여기 다 계셨네요. 오늘 즐거운 얘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취합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보시고 어떤 톤의 매너를 상상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반성 아닌 반성을 또 하게 됐는데 영화를 보면서 좀 관성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나도 굉장히 젖어 있는 관객 중에 한 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이 드라마가 재판 드라마로 흐르거나 어떤 이 사건을 취재하는 형사의 수사 과정으로 흐르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다가 그 기대가 굉장히 기분 좋게 깨지는 경험을 영화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하나쯤 나올 거라 예상했던 것도 이 영화를 대하는 나의 선입견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들었고요. 이게 주변 사람들과 석구의 관계로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영화잖아요. 노신부라든지 김 선생이라든지 마을에서 같이 나고 자란 석구의 친구들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은지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로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게 범죄 드라마라기보다는 믿음과 편견과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한층 강해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독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인물 구조로 이야기를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중간에 삭제된 인물이 있다거나 하는 점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 삭제된 인물은 없고요.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하게 된 부분은 석구가 아무래도 8살의 어른 아이라서 한편으로는 이 순수함이 덩치를 코 있지만 이 순수한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아이의 모습으로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이 수동적인 아이가 이 영화 안에서 유기적으로 한 인물이 생동감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변죽을 올려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석구를 갖다가 향한 시선들, 편견들을 갖다가 다행히 조금씩 취미를 갖다가 다행히 갖게 했죠. 석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이 석구라는 인물은 보신 바와 같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주인공이고요. 이게 오해와 편견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주인공에게 이런 장애를 안겨준 혹은 부여한 스토리상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또 성폭력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보면 한층 좀 민감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는 시각에 사회적으로 좀 편견이 더 짙게 입혀지는 경향이 좋지 않은 경향이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인공의 상황이 조금 더 이런 캐릭터 설정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지레짐작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부연 설명을 감독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를 갖다가 이 믿음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그리고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고 이 주제를 갖다가 조금 더 상업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이고 관객분들한테 묵직하게 질문을 갖다 던질 수 있는 구성들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금 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편견들, 각각의 시선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제가 창작자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사람들이 이 편견들과 시선들이 각자 충돌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첨예하게 그 대립적인 시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각각의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어느 정도 편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나 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롤들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짐작이라든지 기대 같은 것들 하면서 영화를 우리가 마주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 편견을 깨주는 영화인데 은지도 사실 중요하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만한 인물이죠. 그 인물을 우리가 가장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건 문서죠. 상습적 거짓말, 도벽 이런 문서를 본다면 어느 누가 처음부터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대화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지점들을 꼬집는 장면들이 영화 안에는 들어가 있죠. 김대현 배우님 뭐 늘 쉽지 않은 캐릭터를 극중에서 소화를 하시지만 이번엔 진짜 어려운 설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자로 의심받는 상황도 어려운데 거기에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지적 장애인이라는 설정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같은 표현을 좀 하더라도 한 번 더 고심하게 되는 캐릭터 설정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뭐 항상 작품을 대할 때마다 캐릭터는 다 어려운 건 똑같은데요. 한 가지인데 어렵다기보다 이 석부는 조금 왜곡되기도 쉽고 좀 오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좀 희화되기도 쉬운 캐릭터라 조금 더 내 주변에 진짜 있을 법한 누군가로 다가가기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뭐 항상 캐릭터를 구축할 때 그걸 1번으로 두긴 하지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작업들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그 캐릭터를 위한 뭐 레퍼런스 영화를 찾는다거나 이것보다도 제 안으로 좀 더 가지고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을 많이 찾으려고 했고 거기서 좀 많이 차용을 해서 많이 붙이려고 했죠. 김대현 배우님이 연기하신 작품 중에는 대사만 나온 영화도 있잖아요.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목소리만 계속 등장하는 영화인데 이번 작품처럼 말이 없는 역할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거의 없이 지문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캐릭터를 이번 영화에서 보여주셨는데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겠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말만 계속 많이 해야 되는 캐릭터 말이 없이 계속 지문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번 영화 같은 캐릭터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시나리오를 골라야 되면 어느 쪽으로 고르시겠어요? 한숨부터 나오네요.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너무 고통스럽지만 진짜 그 고통스럽지만 배우 본연의 그 고통 속의 재미는 아마 후자가 더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전자로 하겠습니다. 배우로서의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면 후자를 택해야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또 전자를 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외에 석구라는 인물에 접근했던 방법들이 조금 궁금해요. 왜냐면 몇 가지 디테일들이 영화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가족이 없고 모자를 절대 벗지 않는다는 것도 무언가 이 인물의 트라우마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 설정이고 자연강장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왠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답답할 때 가슴을 계속 이렇게 둥글게 쓸어내리는 디테일들이 석구의 포인트는 있죠. 그래서 이런 인물의 디테일들을 어떻게 상상하셨을지 좀 궁금해요. 바카스나 뭐 이런 대부분의 디테일은 감독님이 이제 다 대본에 적어주셨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석구의 표현이었어요. 이제 말 대신 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석구가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자전거를 통한 표현 같은 것들, 뭐 자전거의 벨소리 같은 것들로 항상 나 왔다고 말하는 것 대신 뭐 친구들 같이 놀자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외면당할 때도 항상 끝까지 나 여기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가슴을 만진다 이런 것도 석구의 나름대로의 자기가 아프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모자에 대한 트라우마도 감독님이 이제 설정해 두신 이제 어머님 이제 그 실제로도 이 석구의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를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신다고 해요. 가장 걱정하신다고 하고 근데 그 부모님들 꿈이 본인들보다 당신들보다도 이제 하루라도 뒤에 떠났으면 좋겠다는 게 꿈이죠. 항상 이제 어마어마한 교육을 시키신다고 해요. 그래서 석구가 차리면 엄청난 루틴을 가르치신다고 하셔서 그 모자도 그 와중에 있었고
만든 이런 디테일들을 언제 들어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밝혀지는 부분들도 많지만 배우 입을 통해서 듣는 얘기들은 항상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석구 친구라는 대학 두시는 분께서 석구는 치킨 좋아하는데 김대현 배우님도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 주시면서 영화를 보고 나면 치킨 사주고 싶은 누나들이 엄청 많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치킨 광고 한번 찍으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일단 치킨 좋아하시나요?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대답에는 굉장히 신중한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치킨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치킨 사주시면 굉장히 좋죠. 여기 그리고 또 영화 3번 본 제 질문 좀 받아주세요 라는 대학원 시민분께서 네, 3번 보신 분인가 봐요. 영화에 은지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마을 축제에서도 석구는 은지에게만 계속 눈길을 주잖아요. 석구만의 세상의 정미소에도 소개를 하고요. 유독 석구가 은지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석구의 순수한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은지의 외로움 같은 것 때문이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석구가 보면은 석구는 이 믿음이나 그리고 이 순수한 마음들이 전혀 석구만이 변하지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석구 자체는 편견도 없고요. 이 순수한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복선의 장치로 두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저수지라고 하는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수지라는 공간에서 다 있는데도 석구만이 편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은지가 지금 힘들어하고 뭔가 이런 그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에 사람들은 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석구만이 이 상황에서 진실을 갖다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은지에게 믿음의 응원을 갖다 보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석구는 변함이 없고 사람들은 이 지금 저수지의 상황에서 그렇게 방해했듯이 이제 이들은 변하게 되는 모습, 믿음이 변하게 되는 모습, 그 상태로 그 장치로 뒀던 겁니다. 그렇게 순수한 석구가 아주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인물의 억울함을 판단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김 선생이 보는 장면을, 송윤아 씨가 연기하는 김 선생이 보는 장면을 우리도 똑같이 봤잖아요. 카메라가 그대로 그 시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선 장면들로 아마 유추를 해보자면 뭔가 두꺼비집을 만지다가 뭐 감정이 됐을 수 있고 그래서 쓰러졌고 그 은지를 뭔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석구의 노력일 수도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영화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관객 역시 석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모호해지는 구석이 영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김 선생과 같은 시각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어쩌면 관건인 영화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장면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저희 아까 채팅방에도 그 장면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석구가 좀 억울한 것 같다. 실제로 어떤 의도가 있었을지 석구에게 모호하게 그려졌다는 반응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감독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모호하게 만드는 그 장면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영화 속에서 보여드린 가장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그 사건, 정유소에 있는 사건의 부분이 가장 모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어떤 의도였냐면 지금 이게 인터넷상으로나 많이 스포일러가 되어서 그러는데 영화를 갖다 전혀 사전 정보 지식 없이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노신부의 입장과 김 선생의 입장으로 뭔가 자기들의 편견이 나뉘어지기를 갖다가 바랬어요. 그래서 노신부의 시선을 갖다가 쫓아가는 분들, 김 선생의 시선으로 쫓아가는 분들, 또 마을 사람들의 시선으로 쫓아가는 분들 이렇게 그 날의 상황을 갖다가 각각 엇갈린 시선으로 내고 놔두고 나중에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 자체가 편견의 동물이거든요. 그 이 편견 자체에 대해서도 내가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나 또한 또 이 상황에서도 편견을 가졌었네 라고 하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스스로 극중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극중의 인물을 통해서 나 자신이 표현되어져서 생각해 보시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건 저의 관객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좀 모호하게 표현됐다고 느껴지셨고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이후로 그 석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영화를 정확하게 보신 게 아닐까, 이 영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부합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팅방에 사랑해요 라는 대화를 쓰시는 분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김 선생의 목격 증언만으로 재판이 진행된 건지 은지도 재판 과정에 개입된 건지 궁금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던 것은 사건의 진실보다 그를 둘러싼 믿음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셨던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마도 감독님의 지금 답변으로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만약에 석구가 명확하게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영화가 보여줬으면 조금 더 캐릭터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지금과 같은 톤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연기 그것 때문에 쉽고 덜 쉽고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건 다 똑같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마음이 서늘해지는 장면들이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은 김 선생이 느끼는 서늘함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서늘하냐면 어쩌면 내가 잘못 짚었을지 모른다. 내가 틀렸을지 모른다. 틀린 것이 그친 게 아니고 내가 무고한 사람을 희생자로 만들었을지 모른다고 느끼는 감각이 정말 무서운 감각이잖아요. 김 선생이나 노신표 입장에서 재구성한 이 영화를 갖고는 저는 계속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기도 했는데 그 장면이 주는 서늘함 같은 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으로 그 서늘한 기운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김 선생의 표현을 보여주는 엘리베이터 씬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주고 싶었어요. 그 김 선생하고 노신부하고 둘 다 대단한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마저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노신부는 자신이 석고를 통해서 실수를 갖다가 깨닫는 사람,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쌍둥이와 같이 신념의 공동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노신부는 자기 자신이 석고를 통해서 실수를 갖다가 깨닫게 되면서 자신을 갖다 성찰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선생님은 뭘 주고 싶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감정, 뭐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갖다가 확신하거든요.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정확하다고,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회의를 갖다가 하고 성찰하지만 내가 보고 들은 게 정확해. 그러면서 이 보고 들은 게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 내 믿음의 확신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폭력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갖다가 그 장면에 딱 보여주려고 엘리베이터 장면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하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을 보면 제목의 의미가 한 번 더 확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영화를 보고 돌멩이라는 제목을 생각을 하면 뭐 이 중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라. 성경의 어떤 모티브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석고에게 보이지 않는 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돌이 중요하죠. 석고는 은지가 준 돌이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있거나 계속 물수제비를 돌멩이로 뜨거나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배우가 갖고 오는 붓대 혹은 연기할 때 이 돌멩이라는 모티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해요. 제목의 의미라든지 혹은 그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미지들이라든지.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그 제목이 주는 이미지가 조금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나쁜 이미지가 아니고 이게 잘 모르겠다. 어떤 건지는 알긴 있는데 잘 모르겠는. 그래서 이게 좀 개봉할 때 좀 명확한 제목으로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마케팅 단위에서 바뀌겠지? 예를 들어 무슨 예를 들어 영어로 스톤 이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촬영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제 끝날 즈음에도 그리고 지금 이제 개봉을 한 지금 시점에서도 이 의미만큼 정확한 제목은 없는 것 같다는 게 정말 제 대답 맞을 것 같아요. 네, 제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나물 비빔밥이라는 대안을 쓰시는 분께서
정미소 철거 장면에서 석구는 왜 쇼파와 칠판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은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물건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가장 눈에 띄는 걸 가지고 나온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김대현 배우님께서 해주시고 감독님께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 지금 영화에서 그 장면은 굉장히 그 석구가 보면은 석구가 그 정미소라고 하는 공간에서 영화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은지를 그려가면서 소파에 누워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은지하고 놀던 곳에 화면으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롤러코스터를 그린 은지가 그린 그 칠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갖다 바로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석구는 이제 이 정미소가 팔리고 그리고 철거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 석구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 은지와 추억이 담긴 걸 갖다가 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활했던 그 공간에서 다른 것들을 들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항상 쉴 때나 일할 때나 쉬던 공간이었던 그리고 화면 속에서 그려지고 있던 그 쇼파를 갖다가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도도 있었어요. 뭐냐면 가장 그림적으로 아름다우시는 걸 갖다 생각했을 때 뭔가 석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 지금 부서지고 있고 뭔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뭔가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십자가를 갖다 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석구가 보면 이 끌고 가는 모습을 갖다가 옆에서 팔로우 하면서 그 석구의 얼굴 표정을 갖다가 담고 싶었던 게 살짝 어떤 부분 예수님의 이미지로 담으려고 했던 부분이 저 감독으로서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예. 경원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석고사랑단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그 방금 롤러코스터 언급과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병원 창문에서 은지가 창문을 내다볼 때 카메라가 뚝 떨어지다 날아가는 그 시퀀스 있죠? 카메라가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끝에 석구가 있었다는 거, 그 석구가 저수지에 서 있는 장면이 연결이 됐었죠. 은지에게 즐거웠던 기억이 롤러코스터 탔던 추억과 석구와의 시간이 똑같이 행복해서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의 촬영에 대한 얘기들도 궁금해하셨어요.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관객분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 장면을 갖다가 이 판타지를 갖다 준 부분은 은지는 지금 자신을 갖다 방임하는 신엄마가 그리고 성폭행을 갖다가 저질렀던 그 은지의 그 그림과 그 아빠의 그 문신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은지는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되게 정말 핍박받고 있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갖다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아버지를 갖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버지를 갖다가 이 아버지의 좋은 기억으로 현실의 이 고난을 갖다가 이 좋은 기억으로 계속 그걸 갖다가 기억을 선택적으로 지어나가는 아이죠. 그래서 기억을 갖다가 왜곡하는 아이인데 그날도 또한 이 병실에 엄마와 의아빠는 와서 은지를 데려가려고 하고 김 선생과 싸우는 가운데 은지가 이 현실을 희망으로 대체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라도 기억을 왜곡하면서 자신이 선택적으로 지어나갔을 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는 그 삶을 갖다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롤러코스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장 그리워하는 대상인 석구를 향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면은 이 머릿속에 그 상상으로 자신의 이 비관한 현실을 갖다가 즐거움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지어나가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그 장면에 대한 촬영 레퍼런스 영화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페인 영화에 그 구도가 굉장히 비슷한 씬이 있어요. 시 인사이드라는 하비에르 바르뎀 주연 스페인 영화고요.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은 걷지를 못해요. 온몸이 마비가 돼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안락사를 본인은 당하고 싶은데 이게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안락사의 존엄에 대한 문제들을 그 영화가 이야기를 하는데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판타지 장면이죠. 창문으로 걸어가서 갑자기 똑같이 이렇게 뛰어내리는가 싶더니 하늘을 막 나는 듯한 카메라 워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심스럽게 감독님께 혹시 그 영화의 레퍼런스가 된 장면이 맞는가 라고 여쭤봤더니 맞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관련된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영화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 은지가 갖고 있는 정말 이 답답하고 힘든 이 현실. 근데 그 모습들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 관객분들에게 있어서 이 주인공이 자신이 어떤 기쁜 마음을 갖고 뭔가를 갖다가 행위를 갖다가 하는 모습을 갖다가 상상 속에 보여준다고 하면 관객분들도 같은 즐거움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제작진들이 다 고심을 했어요. 지금 엄마하고 우리 아빠는 와서 병실에서 막 싸우고 김 선생과 막 간호사들, 의사 선생들과 막 기용태 싸우는데 은지가 어떤 기쁜 상상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그러면서 시나리오에서 그 롤러코스터의 정류소에서 석고하고 롤러코스터 그리던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한 거죠. 그 롤러코스터가 판타지로 나오기 위해서,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 그것들 제작진들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좀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계를 발표에 나왔던 신사이드를 갖다가 서로 얘기를 갖다 하게 됐고, 아 이거를 갖다가 오마주해서 레퍼런스로 이거를 잘 살려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은지의 판타지 끝에 닿은 석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장면의 석고는 물가에 있죠. 근데 그 물가의 이미지는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프게 바라보게 되는 물가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물에 들어가서 석고가 멍하니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이 영화의 엔딩입니다. 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김대건 배우님 석고의 표정이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좀 전달을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그 마지막 장면에요. 일단 대본을 받았을 때도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접근하려고도 하고 김대목으로 해석을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촬영날 가서는 그냥 그 상황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는 순간 모든 게 오케이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석도는 물고기를 보고 따라 들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깊숙이 들어가고 그 순간 당황했다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물이 차가웠고 정말 당황했고 혼자 남겨줬고 정도. 나머지 해석은 보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석고다운 감각인 것 같아요. 물이 여기까지 찼는데 어떡하지라고 당황하는 표현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것 같고 강가에 나오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질문을 주셨네요. 물수제비 뜨는 돌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물수제비 뜨는 것 잘 되는 돌도 있고 안 되는 돌도 있잖아요. 배우님은 촬영 전에 실제로 돌멩이 무슨 표시만 해놓고 그 돌로 던지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아무거나 집어 던지셨나요? 물수제비 너무 잘 뜨시던데? 라는 재밌는 질문 주셨네요. 사실 감독님이 굉장히 잘하세요. 감독님한테 배우기도 했고 또 굉장히 멀리 잘해야 되는 건 감독님이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대신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연습을 엄청 하셨어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잘 되는 돌이 있어요. 납작한 돌. 그거를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많이 찾아보고 모두가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잖아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어떤 답을 내려야 할지 아직까지 저도 영화를 본 이후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킴 미니라는 대학을 치신 분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독님이나 배우분은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두 분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이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가 이 등장인물들 중에 어느 위치일까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딱
생각하고 있는 제 위치의 지점을 갖다가 용도로 놨어요. 치킨집의 사장인 친구. 제가 그래서 용덕이라고 하는 내가 믿음의 취미, 그리고 속구를 갖다 불쌍해하게 되는 생각하는 연민의 취미,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갖다 보는 편견 정도가 다 이만큼이 됐다는 생각을 갖다가 했어요. 물론 속구와 같이 그 사람들 갖다가 무한하게 믿음으로 편견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실 이건 이상일 뿐이거든요. 현실은 있을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또한 아까 용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치킨집 사장인, 근데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한편으로 속단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가 내가 성급하게 결론을 갖다가 내서 누군가에게 나의 섣부른 믿음이 누군가를 갖다가 폭력을 갖다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다가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작품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이유가 사실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대본을 읽고 나서 생각한 게 사람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니까 이걸 조금 이해하려는, 그냥 조금이나마 영화를 보고 이해하려는 조금이나마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주 그냥 작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런 노력을 아주 조금씩 더 많이 해나가게 하기 시작한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서로를 그냥 누구든 상대방이 이건 다 틀렸어가 아니고 다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쌓이면 결국 이대로도 하는 노력에 좀 다가가게 되지 않을까. 그럼 극중 인물로서의 신경에 대한 질문을 한번 돌려서 드려볼까요? 일형 배우님께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희성 배우에게 노 신부겠죠? 안기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내 믿어요 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감정을 가장 그 대사에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대사가 사실은 좀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8살 마음을 가진 친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모든 게 포괄적으로 느껴져서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아이가 답답해서 나 믿어? 라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나 이게 머리만 커진 나이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걸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석부가 아주 답답함이 쌓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쌓여서 그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사가 주는 힘이 굉장히 있죠. 긴 문장도 아니고 석고로서는 굉장히 힘든 말이었을 거예요. 말 자체를 많이 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끼던 혹은 하지 않던 인물이 그 장면을 그 대사를 뱉는 순간 쿵 하고 울림이 오는 것들이 있죠. 김영혁 씨께서 감독판 혹시 따로 내실 의향은 없으세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직은 좀 한가름하기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새로 편집한 좀 긴 버전이라거나 이런 얘기 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건 뭐 의향이니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없습니다. 지금의 버전으로 만족하시는 것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지금 조금만 얘기를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면은 편집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은지 엄마하고 저쪽 그 아빠의 어떤 응징도 없고, 그리고 법정에서도 뭔가 그 서로 진실에 대한 공방도 없고, 그리고
정밀에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인서트 저쪽 그 인서트 몽타주를 통해서 저수지의 풍경으로 은지가 누워있는 병실로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이제 관객분들께서는 한편으로는 뭔 해결을 왜 안 봐 이렇게 불친절해라고 느끼시는 부분인데, 이건 원래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여기에는 진실을 갖다 파헤치는 영화를 갖다 만들면 기존에 관습적으로 해왔던 영화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 자체는 아마 투자도 안 됐을 거고요. 영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 영화가 그런 대로 투자를 갖다 받고 어려운 가운데 저예산으로서 될 수 있었던 건 뭔가 다른 조금 접근 방식을 갖고 있네. 그러한 눈을 갖고 계신 투자자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그것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제를 갖다가 확고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스태프들, 뭐 촬영이라든지 저쪽 그 미술팀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그 베테랑 그 스태프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그들이 느끼는 신선함 때문에 참여를 갖다 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감독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판을 만들 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원래 갖고 있었던 방향대로 만드는 그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방향대로 엑기스만 유명하신 감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실험적인 질문을 한번 끝내볼까요? 새싹이라는 대화 주신 분께서 결국 몰랑이 나무, 인형 걸어놓은 그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은지의 기다림을 표현한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은지의 기다림이 아니라 은지하고 했던 약속 같은 거죠. 은지가 여기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석구는 또 한편으로는 은지를 만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마음의 안타까움. 그래서 뭔가 이 은지가 그걸 갖다가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서로 약속은 아니지만 그것을 실현시켜주고 싶은 석구의 순수한 마음인 거죠. 그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기다림의 의미로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런 주렁주렁 걸린 그 나무도 아마 석고이기 때문에 저런 나무가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기분이 뭉클하면서도 마음 아파지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주신 질문 중에 5분을 뽑아서 오늘 사인 포스터를 증정을 해드릴 텐데요. 선물 받으실 분 아이디를 불러드릴게요. 킴예니님, 석구사랑가님, 나물비빔밥님, 새로운 분 제 질문 좀 받아주세요님, 사랑해요님. 포스터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몰랑이 연필을 선물해 드린다고 하니 퇴장하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지런히 한번 돌멩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떻게 영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대원님부터요. 이게 GV 시간까지 한 3시간 동안 이게 짧지 않은 시간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한 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다음에 뵐 때는 마스크를 꼭 벗고 뵐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관객분들이 영화를 갖다가 보시는 시간과 돈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영화가 정말 이 관객분들의 정말 이 귀한 시간들, 그리고 귀한 이 값들이 제 영화가 한편으로 그만한 값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게 미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항상 이번에 첫 작품을 갖다가 나이가 이제 50 넘어서 영화를 갖다가 찍게 됐거든요. 앞으로 정말 이 관객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귀한 시간과 그리고 이 지불하신 이 값들에 대해서 제 영화가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돌멩이 어제 개봉했는데요.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뉴스분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돌멩이 같은 아름다운 화문이 일어나는 영화를 계속 남기길 바랄게요. 오늘 퇴장실 안전을 위해서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하시고 가면 여러분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건강하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